그다음에 자금 한 2억 정도 준비하셨고 아드님 하나 있고 3학년 국제학교 재학 중이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캐나다, 싱가폴, 기타 가능한 국가. 그다음에 부인분은 합산 세후 두 분 합쳐서 합산 세후 2억 원 정도의 수입. 굉장히 소득이 좋은 편이죠. 부인분 경우는 AI 관련 정부기관에 종사. 그럼 아마 부인분이 그래도 좀 뭐라 그러죠? 연봉이 정부기관이니까 좀 더 적을까요? 네. 그다음에 남편분은 아마 금융 쪽에 근무를 하고 계신가 봐요. 금융권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기 위해서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MBA 혹은 다른 상경 계열의 석사를 고려 중이시고, 근데 현실적인 한계로 다른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IELTS, 토플 점수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유. 근데 이거는 토익 900이면은 과감하게 직장 다니면서 준비해도 때려치지 않고 직장 다니면서 준비해도 웬만한 IELTS 점수 나오실 것 같은데. 그리고 부인분 경우는 현재 업무로 미국 NIW 영주권 신청하면 높은 확률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변 사례에서 확인. 그럼 이거 신청하면 돼요. NIW 이거 몇백만 원? 이거 아무리 들어도 뭐 1000만 원 안 들거든요. 물론 NIW 신청했다 떨어진 분도 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주변 사례에서 확인한다는 거는 개별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이거 제 주변에도 NIW 신청 된다고 해가지고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괜히 몇백만 원 날린 건데, 그래도 몇백만 원 날려도 저는 신청하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사 몇백만 원 날리더라도 NIW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민 업체에서 해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전혀 승산이 없는데 그냥 그 수수료만 받으려고 해보라고 하는 이민 업체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하여튼 뭐 부인분이 석사학이고 AI 쪽이고 정부기관 종사하고 뭐 관련된 특허, 논문 이게 많고 하다면은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근데 또 반면에 남편분은 과거 미국 어학연수 경험을 고려했을 때 다른 국가도 크게 상관없음. 뭐 미국에서 별로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보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꼭 미국만 고집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금융권 커리어면은 뭐 미국이 사실 원탑이기는 하죠. 3번. 그다음에 캐나다 석사 과정 후 CPA 취득을 통한 이민 방법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캐나다뿐 아니라 호주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30대 후반에 CPA를 따서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영주권이 보장이 되느냐? 캐나다, 호주 모두 보장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30대 후반이니까 이거 CPA 현지에서 대학원 회계 석사 하고 취업을 해서 현지 취업까지 성공하고 뭐 어소시에이트 CPA까지 됐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 40대 초반 중반이 될 거거든요. 40대가 넘어가면은 제가 이거 이미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렸지만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많이 깎여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하고 호주가 이민법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서로 베끼기 때문에. 실제 이민성 담당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제가 이런 글도 올린 적이 있어요. 30대부터는 캐나다 유학 구이민 불가능. 여기 보면은 자 18년, 19년, 20년 쭉 과거 몇 년 동안 그랬다 이거예요. 40대부터 44세까지 익스프레스 엔트리 통과한 사람의 숫자가 요 나이대에 통과한 사람이 2200명, 2200명, 20년에 올라서 3000명, 전체 9만 명, 8만 5천, 10만 중에 3%, 3%예요. 100명, 승인받은 사람 100명 중 3명이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그 캐나다 이민 성공자는 29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대부분은 인도 사람이에요. 영어가 자유로운. 영어가 뭐 한 IELTS 8.0, 9.0 그냥 영어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인도 사람들. 그 인도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얼마 전에 옛날에 다큐멘터리 한번 나왔잖아요. 인도의 천재들이라고 해야 되나? 천재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 인도 공과대학 출신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취업하는 거예요. 이거 다큐멘터리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빡세게 하는지. 영어가 기본적으로 원어민, 물론 발음이 인도 발음이 언뜻 보면은 얘네들이 영어를 하는 건지 무슨 힌두어를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발음이 좀 이상할 뿐이지 영어가 원어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라이팅한 거 써보면은 뭐 이메일 쓴 거, 레터 쓴 거, 무슨 뭐 저작물에 인도 사람들이 무슨 그 저술한 내용들 보면은 그냥 원어민하고 오히려 원어민들보다 더 옛날 정통 영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옛날 무슨 영국 식민지 시절에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고급 영어 오히려 퍼시안 영어 그런 용법들을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 써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은 이 승산이 5% 이하대, 3%대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CPA 뭐 취득해가지고 취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는 한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맞출 수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뭐 주정부 스폰서를 받거나 뭐 고용주 노미네이션을 받거나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걸 몰라서 실패했겠어요? 왜 3%밖에 안 되겠어요? 오히려 애들 데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애들 데리고 무슨 뭐 엄마와 함께 무료로 하는 조기 유학 해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엄청 갔거든요 지금 캐나다에. 근데 캐나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캐나다에 유튜브에 캐나다 이민 처음 뭐라고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거? 역이민한 사람들 사례만 쭉 나와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닌데 캐나다 이민이 물론 100% 실패하고 뭐 캐나다에 이민만 가면은 뭐 개같이 고생하면서 실패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캐나다 이민에 무슨 그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은지 뭐 캐나다에서 뭐 역이민한 무슨 뭐 그런 사례들만 잔뜩 나와요. 뭐 캐나다 이민 오지 마세요. 뭐 캐나다 이민의 현실 뭐 유학 후 이민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온통 이런 어떤 루저스러운 내용들. 저도 항상 긍정적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많아지면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그래서 그 리스크를 충분하게 인지하고서 캐나다가 됐건 호주가 됐건 도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회계대학원 졸업하고 뭐 어디 굳이 뭐 막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비싼 데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CPA가 어디 저기 LA 있었다면은 뭐 아주 유리하고 저기 어디 텍사스에 있었다면은 불리하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미국은 취업이민, 대학원 졸업하고 OPT 받아서 3년, CPA는 원래 회계는 언뜻 보면 문송한 전공인데 OPT 3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계 CPA 취득하고 미국 CPA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미국은 나이 점수가 없어요. 오히려 캐나다, 호주보다 미국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계획에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눌러앉는 거 원탑 꼽으면 IT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은 무슨 뭐 전자나 전기 다른 엔지니어일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게 회계 전공자예요. 회계는 어디 동네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어디 교민들, 미국은 개인들이 다 회계 매년 신고해야 되거든요. 세무 신고도 해야 되고, 동네 무슨 뭐 떡볶이집 교민들 대상으로 하는 조그만 아주 뭐 구멍가게 이런 데들도 전부 다 회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거 누가 해줄 거예요? 영어하고 한국어가 편한 동네 교민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구멍가게스러운 회계 사무실,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작은 회계 사무실이라도 취업이 되면은 나는 거기서 EB2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NIW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EB2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업이면은.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제 본인은 이제 미국의 과거 어학연수 경험 때문에 뭐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는지 미국보다는 호주, 캐나다 이런 데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의외로
지금 요 계획에서는 미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미국 NIW가 되면 좋은데 이거 기다리다가 뭐 2, 3년 기다리다가 결국 낙동강 오리알 된 분들도 꽤 많다. 그러므로 NIW가 신청만 접수가 됐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거는 아니다. 요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최근에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4번, 혹시 유럽 쪽에는 이런 비슷한 경로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이 정도 자금에 뭐 남편분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거 똑같아요. 기러기 생활, 남편분은 한국에서 좀 직장 유지하면서 연봉이 높을 경우에 직장을 유지하면서 엄마하고 아이만 먼저 독일로 가면은 이거 이 정도 자금 투입하면은 독일 영주권은 얼마든지 확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도 요 전공으로 영어 이 정도 영어 실력이면은 AI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실제 AI 관련된 무슨 뭐 개발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독일에서 금방 취업돼요. 이거 자금 다 안 써도 부인분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독일에 발을 들이고 어느 정도 뭐 집도 구하고 정착하고 블루카드 받은 상태에서 바로 구직 활동을 하면 만약에 부인분이 리서처라든가 R&D, 디벨로퍼 이런 쪽에 리서치 혹은 디벨로프먼트에 좀 특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6개월, 1년 내에 취업 제가 보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독일의 뭐 학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파이넌스, 어카운팅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독일어를 공부해서 가면은 독일 회계사, 독일 세무사가 될 수가 있고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수업하는 뭐 인터내셔널 텍세이션 석사 과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졸업하면은 독일 그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회계 업무로 고연봉의 취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을 뿐. 어차피 회계사는 국가 자격도 아니니까. 이거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무슨 CPA, 뭐 CA, 차터드 어카운턴트 이게 무슨 국가 공인 자격증 이런 게 아니에요. 영미권이든 서양에서는 그냥 민간협회 자격 비슷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협회가 3개가 있어요.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군데만 협회 자격증 취득하면은 얼마든지 개업해가지고 회계사로 일을 할 수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래요. 그리고 뭐 독일에서 뭐 인터내셔널 텍세이션 뭔가 특화된 석사 공부하면서 별도로 몇 과목 더 들어가지고 미국 회계사 시험 보는 것도 미국 회계사 시험 보고 뭐 자격 취득하는 것도 안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오히려 캐나다, 호주보다는 미국, 독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도전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 또 1주택이신데 이 주택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웬만한 자금으로 미국에 정착하는 게 아마 미국 어학연수 경험 때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근데 아이 하나 정도는 그래도 자금 투입해서 양질의 뭐 사립학교 보내고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분의 커리어나 자금 상황으로 그냥 추측하건데 자녀가 좀 다자녀면은 미국보다는 독일을 조금 더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아이한테 모든 걸 올인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자산을 좀 노후까지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노후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다자녀인 경우에. 근데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뭐 하나뿐인 자식한테 좀 뭐 한 5억, 10억 5억, 10억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캐나다, 호주보다는 미국, 독일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브라이트스톤님.